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20일 병신 첫 번째 기사. 동지이나 날씨가 따뜻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20일 병신 두 번째 기사. 1413년 명령락 11년 상황을 광년루에서 맞아 연회를 베풀다. 지극히 즐거워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21일 정류 첫 번째 기사. 대마도 종정무가 토산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21일 정류 두 번째 기사. 경상도 전라도에 검은 오칠을 한 상자를 진상하도록 명하다. 경상도는 100개요 전라도는 70개였다. 안에는 대나무이고 겉은 가죽이었으며 정조를 기다려서 바치게 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21일 정류 세 번째 기사. 고려왕실의 후손을 숙청한 것과 관련 전대 역사를 상고하게 하다. 예조에서 전대 제왕이 전조의 군왕의 자손을 대접하던 법을 상고하여 아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일렀다. 역대 제왕이 역성혁명하여 전대의 자손을 베어 없앤 사실을 나는 사전에서 아직 보지 못하였다. 예조참이 이 지강이 대답하였다. 신등이 명을 받고 3대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에서 상고하니 모두 보존하였고 베어 없앤 것은 오직 5호와 5대의 임금뿐이었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법을 당우 3대의 성대에서 취하는 것이 마땅하지 어찌 좋기 5대의 쇠망한 세대의 일을 논하겠는가. 태조가 개국하였을 초기에 전조의 후손이 보존을 받지 못한 것은 본래 태조의 뜻이 아니었고 한두 대신이 생각하기를 이제 초장하는 때를 당하여 인심이 안정되지 않으니 그 후회를 제거시켜서 여러 사람의 뜻을 하나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내가 어렵고 고전을 알지 못하여 그 의논을 중지하도록 능히 청하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한이 된다. 이조판서 한상경이 나와서 아뢰었다. 국초에 신이 지신사가 되어 이 사건을 들을 수 있었는데 실은 태조의 본의가 아니었습니다. 대간에서 상소하여 제거하기를 청하니 태조가 따르지 않았습니다. 한두 간신이 이해로서 아뢰니 태조가 부득이 이를 따랐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나도 보존하고자 하며 뜻이 이미 정해졌다. 옥천군 유창이 말하였다. 신도 또한 이 사건을 참여하여 들었는데 태조의 뜻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성상께서 이러한 명을 내리시니 실로 우리나라 깃털이 만세토록 영장될 징조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이제 왕후의 아들은 본래 죄가 없으니 죽이는 것은 마땅치 않다. 다만 숨겨주고 관에 고하지 않는 자는 의논하여 죄 줄 수도 있다. 대은 조말생에게 명하여 순금사에 가서 왕거을 올미와 그 어미와 처자를 보방하였다. 순금사와 정부 대간 형조에서 청하였다. 이는 작은 일이 아니며 지금 끝낼 것도 아니니 빨리 석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임금이 명하였다. 만약 물을 만한 일이 있다면 그 삼촌 숙부 이밀충과 공사에 관련된 사람 우홍부 등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임금이 또 여러 신하에게 일렀다. 전조의 후손이 비록 10인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런 혐의가 없다. 이제 왕 그을 올미를 놓아두고 논하지 않으면 죄상을 알고도 자수하지 않는 자도 또한 면하게 될 것이다. 보방은 죄인을 보정을 받고 석방하는 일을 말한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21일 정류 네 번째 기사. 십여년부터 길주에 이주하여 전지를 경작한 이대두에게 조세를 면제하다. 경성의 이대두가 경작하는 조세를 면제하였으니 영길도 도수문사 이원의 보고를 따른 것이다. 오돌이 건주의 천호 김희주가 장고하기를 십여년에 길주에 이주하여 와서 토착하여 전지를 경작하는 것은 빌건대 조세를 면제하사 수하였으므로 또한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21일 정료 5번째 기사. 여러 번 외구의 피해를 막지 못한 전라도 수군 도절제사 홍유룡을 취죄하다. 홍유룡이 죄를 다스리도록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홍유룡이 여러 번 외구에게 피해를 입고도 한 번도 따라가 잡지 못한 까닭이었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21일 정료 6번째 기사. 평안도 도수문사가 주현의 창고를 지을 것을 청하다. 정부에서 또 아뢰었다. 평안도 도수문사가 보고하기를 도내의 주현의 창고는 요즘 평양을 축성하기 때문에 영조를 하지 못하여 비가 새고 화재가 진시로 염려스럽다고 하였습니다. 청컨대 축성을 없애고 창고를 영건하게 하소서. 임금이 명하였다. 성자의 부득이한 수축을 제외하고는 그 청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22일 무술 첫번째 기사. 사제감에서 올린 계목을 의정부에서 검토하여 올리다. 사정부에서 사제감의 계목을 언연하여 올렸다. 1. 본감은 오로지 주줍을 맡아봄으로 중외의 선척의 수를 다 알고 무시로 고찰하여야 마땅합니다. 이제부터 경혜와 예방의 공처의 배는 각도의 감사로 하여금 매인, 신, 사, 해가 든 해의 마지막 달 안에 사람을 가려서 보내어 심사 점검하게 하고 규식에 의하여 문적을 만들어 본감에 보내어 바치도록 하소서. 위의 조목에서 공처의 배는 모두 화인을 찍어서 자호와 차례를 아울러 새기고 문적을 만들어 상납하게 하며 사처의 배도 아울러 화인을 찍어서 자호와 선주의 소명을 갖추 기록하고 각각 따로 문적을 만들어 상납하게 하며 선척을 환수할 때 이에 준하여 받아서 참고에 대비하게 하소서. 1. 병선의 조운선 수참선, 공처, 차거선 등은 일체 공선에 해당하므로 혹은 부수어 없애거나 혹은 고쳐 만들거나 한다면 반드시 감사에게 보고하여 정부에 전보해서 행위하기를 기다리게 하며 마침 마음대로 스스로 고치거나 부수는 자와 마음대로 파는 자는 법률에 의하여 논죄하소서. 위의 조목은 계목과 같이 시행하여 부수어 없애거나 고쳐 만들지 못하게 하며 반드시 선척을 화매할 때에도 또한 감사에게 보고하게 하며 배가 썩거나 부수어지지 말게 하소서. 1. 각처에서 무시로 새로 조선하는 것은 연한에 구애하지 말고 맡은 바 관원이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여 규식에 의하여 화인을 찍어 자호를 새기고 정부에 전보하여 본감의 이문에서 문적에 잇따라 쓰게 하소서. 위의 조목은 계목과 같이 시행하소서. 1. 도성의 땅이 큰 강가에 있어서 배의 사용이 심히 많습니다. 경상도의 세공은 다만 초마선 열척뿐이므로 조금이라도 주줍을 쓸 때가 있으면 반드시 사선을 빼앗아서 이바지합니다. 이제부터 성상의 거둥에 정자선 2척, 초마선 20척, 소거도선 10척, 병저선 80척을 공액으로 정하고 각도에 나누어 배정하여 매 무게가 든 두 해의 농한기를 당하여 견실하게 배를 만들어 본감에 상납하게 하고 점거하여 화인을 찍고서 문적에 잇따라 쓰게 하소서. 위의 조목에서 충청도, 강원도, 풍해도는 병저선이 각각 10척씩으로 하고 경상도에는 전액 숫자로 하고 전라도는 초마선을 10척씩으로 하여 계목과 같이 시행하소서. 1. 어리양, 수량은 오로지 본감에 속하여 세금을 거두어 나라에 쓴다고 육전에 실려 있습니다. 요즘 고가를 폐지하거나 해이하게 하기 때문에 중외에서 공과 거실이 각각 점유하여 고기를 잡는데 그 세금을 거둘 때가 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핑계를 내세우고 즉시 세금을 바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각처의 어량의 전주나 수량의 선주가 비록 공가와 거실이라 하더라도 소재관이 엄하게 고찰을 더하여 아울러 그 세금을 징수하여 국용에 채우며 어기는 자는 중한 형별에 따라 논죄하소서. 위의 조목은 계목과 같이 시행하소서. 1. 각도 각 거울에 쓰는 어량과 수량에서 나는 어물 및 어량, 수량의 상중품의
전주, 선주, 소명의 사는 곳에 사방으로 표식하고 양계와 각도 감사로 하여금 분간하여 문적을 만들어 올려보내게 하며 그 양계의 선세와 전세는 잠정적으로 전례를 따르되 혹은 상납하거나 혹은 화매하여서 국용에 편리하게 하며 그 나머지 각도의 선세는 이미 정한 수에 의하여 철에 따라 거두어 드리고 즉시 전과 같이 보고하게 하소서. 위의 조목은 오는 2월에 추고 정보하여 이를 행위하게 하소서. 1. 본감에서 제사나 연향에 소용되는 생선의 출처도 또한 마땅히 염려하여야 합니다. 이제부터 각도의 세공에 그물을 적당히 요량하여 체제를 정하여 각 물고기를 크건 작든 간에 수시로 잡게 하며 또 강변에 못을 세 곳을 파서 그곳에 제사에 이바지하고 두 곳은 연향에 이바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의 조목은 오는 봄에 다시 보고하게 하소서. 1. 각처의 어량과 수량에서 새로 나는 어물은 이치상 가장 먼저 공상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므로는 안산, 인천의 어량 각각 두 곳은 가축 상품으로 체제를 정하고 그 고을로 하여금 철을 따라 통발을 얽어서 잡은 어물을 즉시 급장하여 상납하게 하고 풍해도 전라도 충청도 각도의 수량에서 나오는 것은 소재간으로 하여금 또한 가장 먼저 잡은 것을 급장하여 역마로 보내어 상납하게 하며 진상하기도 전에 사처에 먼저 이르는 경우에는 전주, 선주, 소재간을 중한 형벌로 논지하소서. 여러 곳에 제양하는 어물은 거무로는 바로 전사시에 바쳐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에 두 조목을 아울러 계목과 같이 시행하소서. 주집은 배이고 화인은 낙인이며 전주는 통발을 놓는 주인을 말한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23일 기의 첫 번째 기사. 신량 수군을 사제감에 환속시키다. 의정부에서 형조도관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었다. 일찍이 교지를 받은 가운데 신량 수군으로서 진고하는 자는 돈으로 상을 주고 그 수군의 사제감에 환속시킨다고 하였으나 관리가 환속이라는 두 글자의 뜻을 해석하지 못하여 능히 그에 하지 못합니다. 빌건대 전에 역을 피하다가 종천하여 속공한 수군과 진고한 각인에 대하여 상을 주되 수군은 아울러 모두 추세하여 사제감에 환속시키고 진고한 자는 돈으로 상을 주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24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도성을 순방하여 기지를 증축하도록 명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24일 정자 두 번째 기사. 총재 유원지와 대우군 원주 행천 등지에 강무장할 곳을 알아보도록 명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24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일본에 회답사로 갔던 박초가 복명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24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제주사람 고덕종이 말을 바치니 미두를 하사하다. 쌀콩 35석을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24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종종무의 동생과 화전포 만호 등이 사람을 보내 예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26일 이민 첫 번째 기사. 평안도 영길도에 군자를 비축할 것을 명하다. 두 도가 중국과 경계가 잇따라 있으나 군자가 모자랐으므로 매년 풍해도의 조세를 평안도로 수송하고 강원도의 조세를 영길도로 수송하는 것으로서 길이 항식을 삼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26일 예민 두 번째 기사. 평안도 도수문사 초이가 전지의 조세를 감면하도록 청하다. 상서의 대력은 이러하였다. 옛날에 하루가리에서는 세를 7두씩 받았는데 이제 다른 도에 의하여 양전하니 1석입니다.
지난해에 비록 10분의 1을 감면하였다 하더라도 환자를 거두어 들이는데 백성들이 괴로움을 참지 못합니다. 청컨대 금년에 그 세를 다시 감면하소서. 이숙번이 진언하였다. 수송급소는 이미 나타난 법령이 있습니다. 이제 평안도의 화국이 비록 부실하다 하더라도 다른 예에 따라서 급소날 따름입니다. 어찌 세를 감면하도록 청하겠습니까? 임금이 옳게 여겼다. 하루가리는 양전을 실시하지 않은 고을에 밭갈이하는 날수 곧 삭, 일, 조, 반조 등으로 전지를 계산하던 법인데 대개 하루가리 면적에서 7두를 수조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26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왕거을 올미를 석방하고 김여지를 파직시키다. 왕거을 오미의 옥사에 체포되어 갇힌 자가 심히 많았다. 매를 때리기를 소란하게 하였는데도 여러 날 동안 그 정상을 파악할 수 없었다. 임금이 순금사와 정부대관의 형조의 문사관 등을 불러서 말하였다. 때가 바야흐로 한창 추우니 채옥하는 것은 진시로 참지 못할 일이다. 즉시 왕거을 오미를 석방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연루된 자를 속기 판결하라. 또 말하였다. 중성녀는 그 아비가 있으니 왕휴의 아들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내가 일찍이 사책을 상고하니 역대의 제왕이 역성혁명하여 혹은 그 후손을 봉하여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거나 혹은 장명을 더하여서 그 어진이를 포장하고 완전히 멸망시켜 후세를 남기지 않은 경우는 있지 아니하였다. 비록 말세에 간혹 있기는 하였으나 인군의 호생지덕이 아니며 진시로 좋게 취할 만한 것도 아니다. 내가 마땅히 왕씨의 후회를 보존하겠다. 모두가 말하였다. 중성녀의 일은 반드시 핵실하에 변정하기를 청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옳지 않다. 왕거을 오미가 비록 왕녀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나는 죄를 가하고 싶지 않다. 두 중이 실제 적자라고 하더라도 또 어찌 죄를 주겠느냐. 이숙번이 아뢰었다. 상교는 진실로 만세의 제왕의 모범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이 옥사는 오래된다. 정부 대신들은 어찌하여 한마디도 이에 언급하지 않는가. 올나라 사람이 진나라 사람의 비척을 보는 것과 같구나. 여러 신하가 부끄러워하였다. 형조와 대간에서 왕거을 오미를 추살하도록 청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고 말하였다. 옛부터 제왕은 하나의 성이 아니었고 천지와 더불어 시종이 상응하였으니 모두 조부가 덕을 쌓았기 때문에 흥하는 것이고 그 자손에 이르러 덕이 없어지면 망하는 것이다. 만약 이 시가 도가 있으면 비록 100사람의 왕씨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엇 걱정할 것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비록 왕씨가 아니라 하더라도 1000명을 받아 흥기하는 자가 없겠느냐. 더군다나 국조의 왕씨를 제거하는 것은 실제 태조의 본의가 아니었으니 마땅히 다시 말하지 말라. 정부의 교지를 내렸다. 그러므로 왕씨의 후손이 혹은 스스로 나타나거나 혹은 남에게 고발을 당하는 자는 아울러 자원하여 거처하는 것을 들어주어서 그 삶을 편안하게 하라. 순금사에게 아뢰었다. 왕거을 오미의 정상을 알고도 숨겨준 오인영 등은 사인은 죄가 참형에 해당하고 정상을 알고도 자수하지 않은 우홍부 등 20인은 장 100대의 유삼천리에 해당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왕거을 오미도 오히려 또 방면하는데 하물며 그 사람들이겠느냐. 그러나 이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뒤에 큰일이 있을 때에도 또한 고하지 않을 것이니 각각 이등을 감면한 것이 옳다. 김여지는 비록 즉시 계문하지 않았으나 마침내 자수하였으니 파직만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이관으로 김여지를 대신하여 지신사로 삼았다. 채옥은 판결이 나지 않아 옥에 머물러 있음이고 올나라 사람이 진나라 사람의 비척을 보는 것과 같구나는 올나라는 지금의 절강성에 있었고 진나라는 지금의 섬사성에 있었는데 올나라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진나라의 비척을 보아도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이니 이와 자기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무래도 생각이 덜 간다는 뜻이다. 한유의 쟁신록에 있는 말이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29일 을사 첫 번째 기사 해동청을 바친 영길도 도순문사 이원에게 비단과 명주 한 필씩을 하사하다.
태정실록 26권 태정 13년 11월 29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삼성에서 왕거을 오미를 주살할 것을 청하다. 임금이 들어주지 않았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신등이 그의 생각건대 어지럽기 전에 제어하여 다스리는 것은 미연의 환을 염려하는 때문이니 고금의 나라의 상도입니다. 공경이 생각한데 태조가 왕실을 복멸하던 즈음에 당하여 한 사람에게도 형을 가하지 않고 천명을 응하여 혁명하고 전조의 후손을 보존하여 자원에 따라 안치하고자 하였으니 호생지덕이 지극하다고 하겠습니다. 돌아보건대 이에 화심을 품고서 불계를 몰래 도모하여 점을 쳐서 운수를 엿보았으니 대소신료가 그 죄를 바로잡고자 청하여 천토가 이르게 된 것은 이를 자취한 것입니다. 진실로 열이 있어서 사람이 이를 고할 수 있었다면 어찌 왕휴의 아들 왕거을 오미와 같은 자가 오히려 촌장에 숨었는데 숨겨두고 고하지 않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놀라워하며 특히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대저 변은 소홀한 데서 생기는 것은 이치와 형세의 필연인 것입니다. 왕거을 오미를 괴상육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하다면 그대로 두더라도 이제 공사에 연루되어 감옥에 있는 자가 거의 60명에 이르니 그 사람들이 비록 죄가 미세하다고 하더라도 실은 이것이 화의 계제입니다. 이제 만약 법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어찌 후일의 환이 금일보다 심하지 않을지 알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대의를 결단하여 법대로 처치하소서. 삼성에서 또 상소하여 김여주의 죄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말하였다. 이미 면직하였으니 마땅히 다시 논하지 말라. 그의 삼육은 도마 위에 고기를 말한다. 영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1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삼성에서 다시 왕거을 오미를 주살하도록 청하다. 허락하지 않았다. 소는 이러하였다. 왕거을 오미가 편민에 섞여 살면서 오래도록 천주를 면하였으므로 신등이 전일에 여러 차례 죄를 청하였습니다. 이제 교지를 받으니 특별히 용서하라고 명하시고 또 그 정상을 알고 숨겨준 자도 또한 말감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신등은 그의 생각건대 무리하고 불량한 무리가 시대마다 없는 때가 없고 국가에 화변이 닥쳐오는 것도 또한 미리 알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재해를 요행스럽게 여기고 틈을 타서 당을 만들어 도적질을 하는 일이 있다거나 혹은 속이고 유혹하다가 다른 나라 지경으로 도망함으로 인하여 헌난이 생긴다면 진실로 염려할 만한 것입니다. 또 교지를 받으니 전대의 후손을 죽여 없애는 것은 옛날에도 이러한 일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생각건대 고금이 이치를 달리하며 시세가 사일을 달리하고 요임금 수임금이 읍양하고 당왕무왕이 정벌한 것은 황제와 패왕이 각각 시세에 따라서 그 패단을 고한 것이니 어찌 옛것에 얽매어 지금의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조그만 땅인데 어찌 중국의 넓은 땅에서 빙탄이 상용하는 예와 비슷하겠습니까? 또 변이란 소홀한 데서 생기고 사건이란 미세한 데서 일어나는 것이 고금의 공통된 환입니다. 오늘날 공사에 연루되어 옥에 갇힌 자가 많은 것을 보니 후일에 사람을 해치고 훈극을 일으킬 것을 대개 알만합니다. 전하는 마침내 한 사람의 목숨만을 아끼고 어찌 막대한 중생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태조가 부득이 죽여 없앤 뜻을 못받아서 이를 법대로 처치하시면 종사의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삼성의 신료는 모두 사리를 아는 자들이다. 혁명한 뒤에도 오히려 전대의 후예를 살아 있을까 봐 두려워하여 모조리 죽여서 유종을 없애는 것은 이것은 용렬한 군주가 하는 짓이다. 내가 어찌 참아하겠는가? 경득은 나의 아름다운 뜻을 따르려 하지 않고 어찌 이처럼 번거롭게 구는가? 왕씨의 유종은 죄가 없는데 죽이는 것은 내 마음으로는 불가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미 결정되었으니 다시 진언하지 말라. 삼성에서 다시 김여주의 죄를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편민은 호적으로 편입된 일반 백성이고 읍양은 어진이에게 임금 자리를 사양하는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1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순금사에서 왕거을 오미에 관한 일을 보고하다. 전조 익성군의 자손이 있는지 없는지를 김영북, 임전, 김철, 신가구지, 용안 등에게 물으니 그 공장에서 모두 말하기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임금이 모두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순금사에게 또 아뢰었다. 전조 왕씨의 후손에 대하여 정상을 알고도 자수하지 않았던 자들 가운데 이실 등 21인은 인현에 가두었고 약비는 진위현에 가두었습니다. 임금이 이 등을 감하여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또 아뢰었다. 이연구지가 그 이두의 성을 이끌어 왕씨라고 하였습니다. 임금이 그 이두를 석방하고 이여구지의 죄를 안핵하여 이 등을 감하여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또 아뢰었다. 이 의사는 왕량귀의 아들을 그 이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추구하는 일 때문에 옥에 갇혀 있습니다. 임금이 이를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또 아뢰었다. 왕거을 오미를 숨겨준 자 가운데 그 을금의 죄는 차명에 해당합니다. 임금이 이 등을 감하라고 명하였다. 또 아뢰었다. 왕거을 오미가 성과 이름 바꾸어 이양이라고 하였으므로 그 처형 가물은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임금이 이 등을 감하라고 명하였다. 전소감 홍의충은 장 100대에 처하여 경성에 유배시키고 도형 3년을 더하였으며 전조 회원군 처 노씨는 장 90대에 처하여 도형 2년 반을 속받았으니 바로 전조 수연군의 아들이 살아있다고 무고한 까닭이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1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전국의 모든 관리와 백성이 처음으로 호패를 차다. 중외의 대소 신민이 비로소 호패를 찼다. 각도 인구가 호패로 인하여 추구하여 나타나는 자가 날로 많아지니 임금 백성에게 소요스러울까 염려하여 전지하였다. 호패를 지금 이미 시행하였으니 백성 가운데 이름을 숨기는 자는 없을 것이다. 만약 호패의 수로서 차역하면 백성들이 반드시 놀라서 의심할 것이다. 옛날부터 정직하는 땅의 많고 적은 것으로서 차역하라.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1일 병호 네 번째 기사 통신관 검교 공조 참의 박분을 일본에 보내다. 경상도 도관찰사에게 명령하여 호피 표피 10장과 잣 10석을 주어 보내게 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2일 정미 첫 번째 기사 눈이 내리고 바람이 심히 부니 옥송을 속히 판결하도록 명하다. 목가한 것이 눈과 같았고 남산의 운무가 봄날씨 같았고 저녁에 바람이 크게 불었다. 사헌부 형조 순금사 한성부의 장물을 부르도록 명하고 전지하였다. 지금 천기가 불손하니 모두 옥수를 모름지기 속히 판결하도록 하고 오래 지체시키지 말라.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2일 정리 두 번째 기사 노비 중분의 법에 불복 신문고를 친 430여 명을 순금사에 가두다. 지난달 18일에 오결이라고 하여 북을 친 사람이 300여인이 있었고 27일이 되어 병술련에 친히 창명할 때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여 북을 친 사람이 130여인이었다. 임금이 전지하였다. 중분의 법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들은 이룩된 법을 얕잡아보고 파회하고자 하였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법률을 안핵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3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신무 시비사를 충무 시비사로 개칭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4일 기유 첫 번째 기사 한강에서 배 한 척이 침몰하여 30여 명이 익사하다. 살아난 자는 단 10여인뿐이었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6일 신해 첫 번째 기사 김만로 등을 관직에 임명하다. 한성부의 겸관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김만로를 예문관 대제학 겸 판의영 순금사사, 김남수를 지의정부사 겸 판사복시사로,
한규를 지의정부사 겸 판군기감사로, 권홍을 판공안부사로, 여칭 최용수를 좌군도 총재로, 윤향을 공조판사로, 김학질을 전농 판관 겸 한성판관으로, 정극종 원황을 복례량 겸 한성참근으로 삼았다. 한성부의 겸관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6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올량합 천호들이 와서 토사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동교에 나가 매사냥을 구경하다. 12월 26일 태종 13년 12월 8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노비 소송을 위해 뇌물을 준다고 늙은 아비의 금은을 취한 전 판사 송천우를 치죄하다. 송천우가 노비를 소송하는데 그때 권문에 뇌물을 준다고 칭탁하고 팔순 노부를 속이고 금은 포백을 많이 취하였다. 사헌부에서 고신을 거두고 그 연유를 국문하고자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8일 개축 세 번째 기사. 호패불법을 어긴 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거듭 강조하다. 사헌부에 명하였다. 대소 인원 가운데 호패가 없는 자는 계문을 없애고 전에 수교한 것에 의하여 제서 유의율로서 논지하라.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8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추가로 호패를 작성해야 할 사람의 수가 16,297명이 되다. 충청도 도관찰사가 보고하였다. 이제 호패를 만들어줄 때에 추가하여 나타난 사람이 모두 16,297명입니다. 청컨대 아울러 호패를 주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9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금교참이 김조를 순금사에 가두었다가 다음날 석방하였다. 납약을 정하지 못하게 제조하고 또 늦게 지은 때문이다. 납약은 납일에 임금이 근신은에게 내려주던 약인데 곧 섣달에 내의원에서 만든 소합의 안신원, 정심원 같은 것을 말한다. 납제라고도 한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9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연길도 도순문사에게 송골매를 더 진상하도록 명하다. 일전에 바친 송골매는 오직 한 마리뿐인데 그것이 사고가 있을까 두렵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11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동교에 나가 매사냥을 구경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12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조 육전과 속육전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의논하다. 비가 왔다. 임금이 재경과 더불어 의논하였다. 이제 대명률에서 대역 같은 따위의 일은 그만인데 그 나머지 것은 우리나라의 육전과 합치하지 않는 점이 많다. 우리 태조의 육전과 속육전을 시행하는 것이 어떠한가.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12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올량합 천호와 일본 구주 절도사의 사송인이 토사물을 바치다. 4명과 10명이 와서 토사물을 바쳤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10일 정사 세 번째 기사. 김광미, 박유, 유문의, 김효렴 등을 용서하고 염치용, 유문희 등의 고신을 돌려주다. 경성에 부처하였던 김광미와 기장에 부처하였던 박유와 하동에 부처하였던 유문희와 안동에 부처하였던 염치용과 당진에 부처하였던 김효렴을 용서하고 또 김구경, 염치용, 양여공, 박유, 유문희 등의 고신을 돌려주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10일 정사 네 번째 기사. 각사 노비의 공력을 면제하는 법을 올리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각사 노비 가운데 자식이 3구 이상이나 입역하고 납공하는 자는 부모의 나이가 비록 66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역을 면하도록 들어주고, 부모가 늙어 병들고 그 자식이 5, 6, 9 이상이나 입역하고 납공하는 자는 그 중 1구는 역을 면제하여 어버이를 복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공력은 납공하고 입역함을 말한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13일 모 첫 번째 기사. 비가 오고 천둥과 번개가 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13일 무호 두번째 기사 범죄하여 정물한 자의 부인의 노비를 속공하는 문제에 대해 의논하다. 몰수할지 갑으로 의논하게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뢰었다. 모반 대역조에 이르기를 모녀 처첩 자손 형제 자매와 아들의 처첩은 공신의 집에서 주어 종으로 삼고 제사는 아울러 관에 몰수한다고 하여 노비는 아울러 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국에서 조인의 처첩은 아울러 각사에 속하게 하여 종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각사에서 원속 노비 또한 사환 노비를 가진 자가 있으니 청컨대 첫쪽 노비를 관에 정물하는 것을 면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노비가 가진 동재물은 아울러 속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례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명하였다. 사환 노비는 심부름시키는 노비를 말한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13일 무온 세 번째 기사 각도의 지체된 옥사에 대해 보고하도록 명하다. 임금이 하지하였다. 외방의 각도에서 주회가 의심스러워서 옥사를 미루고 있는 것은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사연을 갖추어 정부에 보고하게 하고 정부는 계문함으로써 길이 항식으로 삼도록 하라.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14일 기미 첫 번째 기사 날씨가 따뜻하다.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자승하다. 임금이 정부 육조를 불러 모았다. 지금 이러한 천배는 실로 나의 허물이다. 내가 깊이 스스로 생각해보니 인군의 허물이란 성색, 화리, 감주, 기음, 준우, 조장에 지나지 않는다. 귓가에 소리가 나면 반드시 외부에 들릴 것이므로 나는 실로 이런 적은 없었다. 오로지 생만은 비록 버릴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남이 알지 못하도록 몰래 사통한 적은 실로 없었다. 이것은 하늘이 살펴 아시는 바이다. 내가 화리에 대해서는 비록 미천하였을 때에도 오히려 마음을 두지 않았는데 이제 나라의 임금이 되어서 이런 짓을 하겠는가? 만약 감주 기음이라면 내가 술의 곤과함을 걱정하는 까닭에 좋아하지 않는다. 다만 상왕께서에게 헌수할 때만 마실 뿐이다. 준우 조장도 또한 내가 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번에 경회루를 지을 때 그 제도가 사치스러웠으나 나의 본의는 아니었고 중국의 사신을 접대하고자 한 때문이었다. 이제 재상을 보니 모두 삼가고 조심하여 방종하거나 오만한 자가 있지는 않다. 내가 실로 우미하고 재변이 이르는 까닭을 알지 못하겠다. 대저 하늘이 경계를 보이는 것은 비록 군상이 도를 잃은 까닭이라 하더라도 백사 서부도 또한 천공을 대신하는 자들이다. 지난번에 제의를 만나서 각 품에 구원을 하였는데 뽑을 만한 것이 없었다. 경등은 각기 자기 임직에 삼가며 그것을 모조리 말하도록 하라. 병조판서 유정현이 진언하였다. 전하가 하늘의 견책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 백성의 복입니다. 이제 외방에서 성을 쌓으니 백성들이 지극히 피곤합니다. 겨울의 따뜻한 것이 보통 때와 다르니 봄이 되어 바로 추워진다면 역질이 생겨 백성 가운데 사상자가 많을까 두렵습니다. 서울의 성을 증축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그만두어서 백성들의 소망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나도 또한 깊이 하려보니 우선 정지하는 것이 가장 나을 듯하다. 이어서 정부에 하지하여 조발하기 전에 미치도록 속히 이문하여 이를 파하게 하였다. 오로지 정성 하윤만은 마음으로 옳지 않게 여겼다. 유정현이 또 진언하였다. 하늘의 경계를 삼가는 것은 정신을 가다듬고 정성을 다하여 다스리기를 도모하는 데 있으니 원컨대 날마다 더욱 삼가하며 친히 만기를 재결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전국 군기 위의에 있어서는 각사에서 의당 삼가야 하며 조화경 검화를 위하는 자는 당직 관리가 이를 무겁게 재주도록 하라. 감주 기음은 술을 즐기고 음악을 즐기며 준우 조장은 대구를 우뚝하게 짓고 담장을 아름답게 두름이며 천공은 하늘이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14일 기미 두 번째 기사 대마도 종족무의 사인이 돌아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15일 경신 첫 번째 기사 구식의 의식을 경건히 진행하도록 명하다. 임금이 말하였다. 건무로는 일식, 월식이나 혹은 밀운이나 혹은 아식,
야식에 반드시 그 먹히는 현상을 관찰한 뒤에야 구식을 할 필요가 없다. 모름지기 서운간에서 정한 시각이 되거든 북을 울리면서 구식하는 것이 거의 하늘의 경계를 능히 삼가는 뜻에 합치할 것이다. 이날 월식이 있었던 까닭으로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밀우는 짙은 구름이고 구식은 일식이나 월식의 현상이 일어날 때 임금이 소복 차림으로 권정전 영외의 섬돌 위에 나아가 해와 달이 나오기를 구하던 일이다. 이때 여러 신하들이 모두 좌우로 나누어 열을 써서 기구하고 악보는 벌려놓고 연주하지는 않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15일 경신 두 번째 기상 전라도 수군 도만호가 되어 하직 인사하는 박초에게 유의한 벌을 하사하다. 박초가 전라도 수군 도만호 겸 지혜진군사가 되어 배사한 때문이다. 유의는 핫옷이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16일 16 첫 번째 기사 대간에서 의정부를 혁파하고 육조의 업무 이관시킬 것을 건의하다. 이 앞서 대간에서 천변을 가지고 상소하면서 의정부의 권병이 크고 무거움으로 성심껏 봉국하도록 할 것을 논하였다. 공경은 살을 잇고 국상은 집을 잇고서 처신하는 것이 가합니다. 만약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들이 나라를 그르치게 되는 것이 어찌 많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청컨대 정부의 기물을 파하여 육조에 돌리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 글에 정부에 보이니 정부에서 물러가서 사진하지 않았던 까닭으로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하윤이 예굴하여 대간의 말을 따르도록 청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이 앞서 대사원 심온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정부는 백간을 거느리고 서무를 총괄하면서 불법을 많이 행합니다. 만약 신의 말이 믿음지 않거든 정부에서 나날이 정사를 행한 문화를 검사하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개 하윤이 권력을 차지하여 오로지 독단하고 비염하는 바가 없는 것을 미워하였기 때문이다. 대간에서 가추상소하여 정부를 혁파하도록 청하였는데 그 대략은 이러하였다. 도리를 논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음령을 섭리하는 것이 정부의 직사입니다. 이제 친히 세세한 잡무까지 결제하니 도리를 논하는 정치에서는 아직 듣지 못한 바입니다. 청컨대 예조의 제도에 의방하여 정부에서는 삼공을 두고 육조로 하여금 각각 그 직사를 이바지하게 하소서.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정부에서 또 비염하여 출사하지 않으니 임금이 명하였다. 혐의스러워하지 말고 직사에 나오라. 정부에서 가추 진언하였다. 대간의 말은 위로 예법을 줬고 또 시왕의 제도를 따른 것이니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을유 연간에도 이러한 논의가 있었으나 심히 행할 수가 없었다. 내가 만약 가하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어제 조계할 때 면전에서 의논하여 그 가부를 정하였을 것이다. 그것을 의논하지 않은 것은 내가 하고자 아니하기 때문이다. 헌부에서 정부의 이방 녹사를 탄핵하였는데 이날 16일 아조의 분발을 너무 늦게 한 것이 당상관으로 하여금 삼엄 뒤에 예굴하도록 만든 까닭이라고 하였다. 대간에서 다시 상소하였는데 정부에서 권력을 농간하여 나라를 병들게 하는 패단을 논하고 또 중국에서 중소성을 혁파하고 육부에 오로지 위임하는 사례를 인용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정부를 혁파한 뒤에 만일 사고가 있으면 누가 가히 서무를 대리할 것인가? 그늘의 내우의 죄변이 정부에서 그 적임자를 얻지 못한 소치에서 비롯되었다면 정부에 있는 자는 모두가 이 적임자가 아닌가? 옛날 간신이 지근하여 큰 양을 삶아 제사 지내니 하늘에서 바로 비가 온 적이 있었다. 너희들은 어찌 그 적임자를 가리키지 않느냐? 고황제는 실로 고금 천하의 영주이므로 비록 중소성이 없더라도 가하지만 나는 용렬하여 정부가 없는 것은 불가하다. 더군다나 중국의 사신을 응대하는 것은 더욱 곤란하다. 육조에서 아뢰었다. 사신의 접대는 예조의 임무이니 이를 패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임금의 뜻도 이를 옳게 여겼으나 오히려 드러내놓고 이를 혁파하자고 말하지는 않았다. 그때 하윤이 권세를 농간하여 뇌물을 받는 일이 매우 많아 노예에게도 종종 매간한다는 비난이 있었으므로 대간에서 논란한 의논은 대개 여기에 있었다. 분발은 조보에 주의 사항이 있을 때 조보를
발행하기 전에 먼저 뺏겨서 관계되는 기관이나 관리에게 돌리던 일이다. 분발이라고 한다. 고 황제는 명나라 주원장이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16일 신유 두 번째 기사 대우군 평도전에게 옷을 하사하여 본국에 돌려보내다. 평도전이 본국으로 돌아가 소분하기를 청하였기 때문에 옷을 내려주어 보냈다. 소분은 부모의 무덤을 찾아보는 일이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18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인덕궁에 나가 연회를 베풀다 지극히 즐거워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18일 개해 두 번째 기사 홍주의 부천 진포를 용서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19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유공자 등에게 하사할 물품을 미리 준비해 둘 것을 승정원에 명하다. 이어서 승정원에 명하였다. 통사 장유신에게 옷을 한 벌 내려주었다. 금으로는 출사하는 사람이나 유공한 사람에게 내려주는 데 소용되는 주포, 면포, 초자의 극관과 안집 및 세철 의복을 각각 10여 벌 미리 원중에 비치하도록 하라.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19일 갑자 두 번째 기사 형조의 건의로 노비소송 처결 기한을 이달 20일까지로 하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노비를 소송하는 일은 각사에 나누어 보내어 달을 정하여 결제를 하는데 아직도 현신하여 피고와 대질하지 않는 자가 이달 20일 이후에 비로소 현신하여 서로 소송하는 자는 청단하기를 거락하지 마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으니 대개 소송을 중지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19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의정부 건의로 금은을 채굴하는 법을 올리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각 고을 수령 향리 등이 비록 금은의 광석이 있는 곳을 알더라도 숨기고서 고하지 않으며 혹은 고하는 자가 있으면 협박하여 저지시키는데 심지어는 매질까지 합니다. 마땅히 각도 감사로 하여금 수령관을 파견하여 채방사와 같이 이를 찾도록 하소서. 만약 고하지 않다가 뒤에 발각되는 경우가 있으면 교지를 따르지 않은 죄로 논하소서. 스스로 고하는 자는 상을 후하게 주어 후인을 권장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장유신을 채방서로 삼아 각도를 순행하고 금은의 광석이 나는 곳을 물어서 찾게 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21일 병인 첫 번째 기사 평안도 의주에서 지진이 일어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21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대간의 의정부 협박 건의로 피혐, 영의정, 우정성 등이 사직을 청하다. 그런 일을 하였다. 신이 나이가 많은 몸으로 백간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므로 항상 그 직임에 맞지 않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제 대간에서 정부를 혁파하라고 청하니 그 말이 심히 마땅합니다. 원컨대 신의 직임을 면하게 하소서. 우정성 남제도 또한 사직하였다. 신이 재상의 자리에 앉은 이래로 겨울 날씨가 봄과 같고 목가가 눈과 같고 크게 비가 오고 천둥이 울고 번개가 쳐서 천재가 여러 번 나타나니 섭리에 지게 어찌 몸이 맞겠습니까? 임금이 모두 윤하지 않고 정부의 재경을 불러서 거듭 유시하였다. 대간의 말을 혐오스러워 하지 말고 가서 그 직임을 나아가라. 하윤이 상언하였다. 그늘의 주상이 친히 산릉에 나가는데 신도 또한 사직서를 올린다면 모든 일이 능히 하고 지치 않은 배단이 있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까닭이 아니라면 신도 반드시 사직서를 올렸을 것입니다. 임금도 또한 겉으로는 그렇게 여겼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21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상황의 청으로 훈교사의 전지 30개를 하사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21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천변으로 인하여 경차관을 각도에 보내어 민원을 살피게 하다. 경기는 성균사에 이양명을 보내고 충청도에는 사성 유영을 보내고 경상도에는 제용감 최순을 보내고 전라도에는 전도사 유성을 보내고 강원도 영길도에 전부사 장윤아를 보내고 풍해도 평안도에는 전부사 조치를 보냈다. 외방 각도에서 옥에 갇힌 죄수로서 오래 끌어서 민간에 폐가 되어 화기를 손상시키는 바가 없지 않거나 무거운 죄수로서 범장의 증거가 없이 강제로 형을 받아 원망을 하는 것이나 의심스러운 옥사로서 해를 지나거나 결단하지 않은 것이나 가벼운 죄수로서 여러 달 동안 판결하지 않은 것이나 도형의 연한이
다하였으나 아직 석방하지 않은 것을 갖고 올 수령에게 추액하였다. 대소 군민관 가운데 탐호하여 불법으로 무겁게 조세를 거두어 백성에게 폐를 끼치고 조령을 준수하지 않는 자나 풍관 향리 가운데 작피하여 백성을 침해하는 자를 찾아 물어서 추고하였다. 2품 이상이면 수령관과 판관 친물을, 3품이면 당사자를 감옥에 가두고 계문하고, 4품 이하이면 조율하여 바로 결단한 뒤에 계문하였다. 환과 고독 가운데 비난하고 궁핍하여 능히 스스로 살 수 없는 자나 군민 각 호에서 고락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한 모두 찾아다니며 물었다. 풍관 향리는 풍관을 띤 향리 조선 초엽의 지방의 토호를 무마하기 위하여 이들을 토관에 임명하였다. 태종출력 26권 태종 13년 12월 22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권원능에 나아가 별제를 행하다. 태종출력 26권 태종 13년 12월 22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영길도 준원정과 팔릉에 제사 지내다. 도순문사와 가까운 지경의 3품 이상 수령으로 하여금 제사를 행하게 하였으니 정부의 계문을 따른 것이다. 임금이 말하였다. 재릉의 유명일별제에는 유후에 행향하는 것을 제외하고 종친을 보내어 제사를 행하고 종친이 별고가 있으면 대신을 보내는 것으로 항식을 삼도록 하라.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22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사헌부 건의로 천적이 불명한 공처노비는 속공하여 중분하도록 하다. 상소의 대량은 이러하였다. 삼가 송육전의 일관을 보니 공처노비가 혹은 병화로 인하거나 혹은 도절로 인하여 절실한 구적이 없을 때에는 사천과 동일한 예로서 농결한다. 공처노비 가운데 소량하는 자는 양적이 명백하면 종량하고 양적이 명백하지 못하면 비록 고적이 없더라도 역사한 지 이미 오래된 자는 움직이지 않고 결속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결사관이 중분하라는 교지에 의하여 공처노비도 또한 중분하도록 하는데 만약 사천의 예로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논하지 아니하고 중분한다면 공처노비가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 계통의 노비가 하나는 공천이고 하나는 사천이어서 서로 도피한다면 실로 미편합니다. 원컨대 사천의 문적이 명백하면 바른데에 따라서 결절하고 천적이 명백하지 못하면 공처노비는 문계가 비록 없더라도 그대로 속공하고 중분하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다만 신사년 형지 안에 개조하여 시행한 노비와 그 해 이후에 투속한 자만은 바른데에 따라서 결절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23일 무진 첫 번째 기사 경승에 와 있는 골간 올적합 쪽의 300여 명에게 쌀 등을 지급하여 구제하다. 골간 올적합의 여진 아울러 3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의정부에서 아뢰었다. 골간 올적합의 남녀 300여인이 와서 경성 땅에 이르렀으니 만약 굶주리게 누리게 되면 반드시 무리를 지어 도둑질을 자행할 것이니 청컨대 사람마다 각각 쌀 5두와 남녀 아울러 한 포를 제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24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전주 임천사의 돌부처가 땀을 흘리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24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일본 일기주 원양의 사송인이 토산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24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처첩의 자식들이 노비 상속 문제로 쟁송시 판결 규정을 정하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조부모 부모가 나누지 않은 노비를 전후 처첩의 자식이 탐하여 전득하기를 종료롭게 여겨 명문이 없는 사건에 서로 첩의 소산이라 칭하고 날과 달을 오래 끌어 결송에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처첩 분간하는 일은 전에 경의 고을에서 이미 분간한 적이 있으면 일찍이 내린 교지에 의하여 결급하고 조부모, 부모가 적첩을 분간하여 명문이 있는 것은 명문에 따라서 결급하고 명문이 없이 서로 처첩이라고 칭하는 자는 기한한 달 안에 잠정적으로 중분하여 결급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27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문소진에 나가 별제를 행하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문소전에 나아가 별제를 행하였다. 이 앞서 매 정조의 임금이 친히 문소전에 제사한 뒤에 향골례를 행하고 또 상왕전에 알련하였었다. 이때 이르러 임금이 예관에게 물었다. 하루에 3, 4차례 예를 행하니 심히 바쁘다. 정조의 제사는 대신으로 하여금 섭행시키고 나는 납월의 마지막에 문소전의 제사에 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애주판서 항희 등이 말하였다. 주상의 말씀이 심히 옳습니다. 이래야 이 제사가 있었다. 납월은 섣달이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27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상황이 권은능에 나가 제사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27일 임신 세 번째 기사 하윤에게 분경한 좌사관 최복리는 금교 공주 참의로 좌천시키다. 처음에 사헌부에서 최복린이 권문을 드나들고 또 조령을 범하면서 사위 우흥의 행수에 새로 소속된 예를 행하였다고 탄핵하였었다. 최복린은 바로 하윤의 동양인이었는데 그가 사관이 된 것도 하윤이 청구한 것이었다. 헌부에서 상소하여 최복린이 권문에 분경한 주애를 청하였으나 상소를 공중에 머물러 두었다. 이때 이르러 금교 참의를 제수한 것은 대개 이를 좌천시킨 것이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28일 개유 첫 번째 기사 대욱은 권초를 순금사에 가두다. 처음에 전라도 수군 도절제사 홍유룡이 각 고을 창기를 불러 모아서 그 음행을 자행하고 군사일을 돌보지 않았으므로 권초에게 명하여 제복사로 삼아서 홍유룡의 죄를 추역하게 하였다. 홍유룡이 소송하기를 권초가 억지로 공정을 취하고 이어서 진무를 가두었습니다 하였으므로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28일 개유 두 번째 기사 불효의 죄로 전 간무 김옹을 논제하다.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김옹이 어버이의 시체를 사나운 불길 속에 두었고 또 3년이 지나도록 날짜를 미루고 장사를 지내지 않으니 심히 인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청컨대 유사에 내려서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29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6조의 4일을 올리다. 6조에서 맡아보는 사문의 영락 6년 정월 초 3일에 본부에서 수교한 것 안에 의하여 준수 시행하며 전례에 의하여 행위하는 것은 매 개월에 수목을 개사하여 본부에 정문하여서 고찰에 빙고하게 하며 각인이 소송하는 일은 각사에서 수리하고 명확하지 아니한 것은 사헌부에 정문하여 규리하고 사헌부에서 날짜를 끌거나 잘못하여 그르치는 일이 있으면 본부에 바로 정문하고 고찰 행문하여서 계문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29일 갑술 두 번째 기사 군기감에서 화약을 대골뜰에 설치하여 역지를 쫓는 연례적인 행사를 하다. 이에 올영합과 외사로 하여금 구경하게 하였는데 불화살이 섞여 발살되자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여 부산하게 달아났으며 혹은 그 옷이 불타버린 자도 있었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30일 을의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올린 노비소송 결절에 대한 6개항을 승인하다. 사헌부에서 상소하였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노비를 정하여 결절하는 것은 사송을 정지시키자는 뜻이고요. 중분하에 결절하는 것은 사환을 고르게 하자는 술책입니다. 이달 28일에 이미 결절한 것 이외에 원고와 피고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나 한년에 정장하고 정장하지 않은 것을 분간하거나 일찍이 각관에 납입한 문서가 보이지 않거나 여러 가지 연고로 미결한 노비와 그 노비를 강제로 잡고 있는 것을 종료롭게 여겨 현신하지 않는 자는 아울러 모두 중분하고 관에 바친 문건은 아울러 모두 불태워버리소서. 원고와 피고가 함께 나타나지 않는 경우의 소장과 정한 달수 안에 고소장을 내지 아니한 노비나 오는 가보년 정월 초 1일 이후에 난잡하게 쟁송하는 자는 중하게 논지하고 수리하여 다스리기를 허락하지 마소서. 정부에 내리니 의논하여 아뢰었다. 이달 28일 전에 이미 결절한 것 외에 원고와 피고가 나타나지 않는 자의 노비를 아울러 중분하자는 일은 전에 결절한 것 외의 사건은 본부에서 일찍이 수교한 것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1. 한년에 정장하고 정장하지 않은 것을 분간할 수 있는 것을 제하고 오히려 종분하자는 일은 한년 전의 사건은 육전에 의하여 거론하지 말며 한년에 정장하고 정장하지 않은 것을 분간하기 어려운 사건은 아울러 속공하소서. 1. 각관의 문서에 보이지 않거나 여러가지 연고로 미결한 노비를 아울러 중분하자는 일은 한부에서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1. 노비를 강제로 잡고 있는 자들 있는 것을 종료롭게 여겨 현신하지 않는 자를 아울러 중분하자는 일은 본부에서 수교한 것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1. 관에 바친 문서를 아울러 모두 불태워버리자는 일은 공사 노비를 관에서 문적을 만들어 성급한 뒤에 불태워버리소서. 1. 원고와 피고가 모두 현신하지 않은 것이나 정한 달수 안에 고소장을 내지 않은 일이나 또는 가보년 정월 초 1일 이후에 난잡하게 쟁송하는 자는 중하게 논지하고 수리하여 다스리기를 허락하지 말자는 일은 9월 초 1일 이전에 정장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현신하지 않는 자는 현부의 싸른 바에 의하여 청단하고 당시 노비를 얻은 자를 변동하지 않게 하여 쟁송을 건절하소서. 9월 초 1일은 진시로 중분하는 달로 정하여 접장한 기간이 아니니 이날 이전에 정장하지 않은 사건은 다시 정한 달에 접장하여 발언대에 따라서 결절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오직 일찍이 각관에 납입한 문서가 보이지 않은 일이나 당시 사완하는 사람은 변동하지 않는다는 일과 9월 초 1일 이전에 정문하지 않은 일은 헌부의 싸른 바에 의하여 수리하여 다스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30일 을에 두 번째 기사 노비소송 결절에 대해 사헌부 건의를 승인하다. 또 상소하였다. 무인년에 접장한 이후에 접성이 애매한 자의 노비를 오로지 공가에 속하게 하는 것은 미편한 것 같습니다. 청컨대 혹은 양처에 나누어주고 혹은 당시 사환 하는 자에게 결급하여 각사로 하여금 이달 검은달까지 하나여 결절하기를 끝내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30일 을에 세 번째 기사 세자와 제대군과 공주가 헌수하고 노래와 시를 올리다. 충녕대군이 임금에게 시의 뜻을 물었는데 시임이 자세하니 임금이 가상하게 여겨 세자에게 말하였다. 장차 너를 도와서 큰일을 결단하는 자이다. 세자가 대답하였다. 참으로 현명합니다. 임금이 일찍이 충녕대군에게 이르기를 너는 할 일이 없으니 편안하게 즐기기나 할 뿐이다. 하였으므로 이때 서화, 화석, 금술 등 모든 유희, 애환의 경무를 두루 갖추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므로 충녕대군은 예기에 정하지 않는 바가 없었다. 세자가 충녕대군에게 금술을 배웠기 때문에 화목하여 틈이 없으니 임금이 심히 그 화목한 것을 가상하게 여겼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30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서현관에서 만든 병풍의 글을 충녕대군이 곡진하게 해석하다. 서현관에서 병풍을 만들어 효행록에서 뽑아 그림을 그리어 이어서 이재현의 찬과 건근의 줄을 그 위에 섰는데 이것을 이루고자 세자가 충녕대군으로 하여금 해석하게 하였다. 충녕대군이 즉시 풀이하였는데 그 뜻이 곡진하였다.